안녕하세요. 아티스트 오브 당진 개건 큐레이터로 참여하고 있는 백필균입니다. 당진문화재단은 아티스트 오브 당진 브랜드로 당진 올해의 작가전, 당진 이 시대의 작가전, 당진 올해의 사진 작가전과 함께 재단 자체 사업으로 당진 차세대 작가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진 차세대 작가전은 2020년부터 전국 만 39세 이하의 실험적이고 획기적인 예술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로 공모 범위를 넓혀서 신진 작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선정된 작가에게는 전시 기획 및 제작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선정자인 전영현 작가는 달팽이는 빠진 내를 삭제한다 전시에서 디지털 인체 모형을 수상한 인형극처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연출과 사운드 효과로 현대사회의 개인이 불안을 느끼는 근원을 추적합니다. 당진 화력발전소와 지역사회로부터 착안한 신작은 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세계를 마주하며 일상이 낯설어진 경험을 우화로 풀어냅니다. 세계를 특유의 유머와 시니컬함으로 감각하는 가상의 서사를 경유하며 영상과 오브제 등을 연결하는 전영현의 연작가 이번 전시는 공허한 미로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서로를 상대에게 전이하는 일종의 연극을 실현합니다. 제 옆에는 이번 전시의 주인공인 전영현 작가와 이번 전시 비평을 함께 해주신 김태희 필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간단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당진 차세대 작가전에 선발돼서 당진문화재단에서 전시를 하는 전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전시를 통해 가지고 전영현 작가님 작가론 작성하게 된 독립기획자 김태희입니다. 이번 달팽이는 빠진 내를 삭제한다 전시회는 드로잉 117여 점과 그 영상작품 7점이 다양한 오브제들과 함께 지금 당진 문예의 전당 제1, 2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 대해서 혹시 간단히 또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작업하신 것들이 이 전시에 구성되고 있는지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1 전시관에는 제가 애니메이션을 시작한 시점 2021년 작부터 그 2024년작까지 전시되고 있고, 제2 전시실에서는 제가 당진에 관한 신작을 제작한 신작 2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시장 입구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감을 받아서 드로잉한 디지털 드로잉들도 여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또 이제 평론으로 참여하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한 명의 관객으로서 지금 이 전시를 보신 또 이제 김태희님은 이 전시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인상을 좀 받으셨는지, 그리고 작가님의 평론을 쓰실 때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좀 또 전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작가님 전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장르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드로잉 같은 평면 작업도 있고 영상 작업도 있고 그것을 보조해주는 입체인 오브제 작업도 있어가지고 동일한 테마를 작가가 어떻게 상상하고 그것을 구체화시켰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제들을 면면히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개인으로서 외부로 오는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을 개인에게 어떤 폭력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어떻게 자책하고 어떤 아픔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을 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보통 이제 구현을 해내고 있는데요.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사가 점점 발전하는 과정처럼 마치 느껴졌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시장에서는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을 단일한 서사로 구체화시켜서 풀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영상과 조각이 있을 때 때로는 그 영상에 있는 공간의 그 오브제가 현실로 전이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현실의 전시 공간에 있는 그 조각 오브제가 또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이 둘의 좀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또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걸 좀 기대하셨는지 또 네,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에 오브제를 하진 않았어요. 오브제 작업을. 그래서 영상 애니메이션 작업은 먼저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 채널에는 영상만 올라가요. 네, 이렇게 여기 전시되는 영상들이 전체가 다 올라가진 않지만 뭐 다른 스타일이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영상 작업은 진짜 핸드폰이나 유튜브로 언제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시장이랑 그런 유튜브 채널의 차이점을 좀 두고 싶어가지고 오브제 작업을 시작했어요. 오브제 작업들은 그 영상에서 착안한 그런 것들이고 또 약간 또 변형되는 변형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전시장에서 관객들이 오브제 작업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 같은 거와의 좀 차이를 느끼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오브제 작업도 같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작업 안에 보면은 저는 이제 퍼핏이라고 또 개념시키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마네킹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작가님께서는 이제 또 피규어라고 부르고 있는 저 어떤 인체를 닮은 무언가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것의 정체는 좀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또 저것을 이제 작업 소재로 삼게 되셨는지 또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으실까요? 피규어가 사실 그냥 독일어로 그냥 등장인물 그런 간단한 의미로 썼어요. 근데 얘네가 이 피규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오니까 그 일본 애니메이션 그걸 피규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게 한국에서는 조금 저 애니메이션 속 등장인물 피규어들이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제 애니메이션 속 등장인물들이 반짝반짝한 그런 피부 표면을 갖고 있는데 또 그런 것도 되게 잘 맞는, 그리고 또 오브제 같은 성격도 갖고 있는데 되게 잘 의미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피규어 이 형태를 하기 시작한 거는 애니메이션 연습할 때 그 목각 인형 형태에 영감을 받아서 저런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네. 그 목각 인형을 통해서 그것이 원래 그 쓰임대로 무언가를 연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이것들을 어떤 조종한다, 조작한다라는 표현을 하신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작가가 저 피규어들을 이제 조종하거나 이제 조작하는 것처럼 사실 때로는 우리도 어떤 사회 시스템 안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어쩔 때는 또 굉장히 또 보이는 힘에 의해서 내 어떤 의지와 다르게 이제 움직일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작업으로 좀 풀어내고 싶으신 게 아닐까라는 인상을 이제 처음부터 받고 있었는데, 특히 이번 전시회는 이 각각의 피규어들이 좀 처한 상황들이, 저는 대단히 또 수상해 보이더라고요. 김태희 필자님 어떠셨어요? 지금 이 작가가, 2021년부터 지금 이어오고 있는 이 영상 작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처럼 보이셨을까요? 제가 느끼기로는 어쩌면 개인적인 감상일 수 있겠지만 이 개인으로서 계속 처하게 되는 시련들이 이제 한 작품 한 작품마다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1층에 전시된 작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주로 짧은 시퀀스로 짧게 마치 옴니버스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로 묶여서 나왔는데 24년도 작업부터는 그것이 일관성을 가진 서사로 등장하면서 이제 25년도에서는 단일한 세계 내에서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까지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또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여기 전시되어 있는 2022년의 작업인 맞춤인간 같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평에서도 썼지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신화가 있는데 이제 일관된 상황을 비판하는데 주로 그 관용구를 많이 쓰거든요. 일관적인 상태로 제도나 사회 관습 같은 것들이 개인과 충돌할 때 그것이 폭력적으로 느껴진다면 그리고 그것을 개인을 소진시킨다면 이런 식으로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작가님이 보는 세계의 모습은 현재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식으로 감상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작업이 이제 어떨 때는 작가의 의도와 또 다르게 어떤 그 관객의 그 관람 경험과 어떤 이어지면서 어쩔 때는 이 지금 사회의 어떤 상황과 이어지면서 이제 의미 맥락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가치 맥락도 형성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또 이 당신에서 이 전시가 열렸으므로 또 의미가 발생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서 새롭게 선보이는 신작 2점이 저는 좀 그런 경우 같아요. 이 2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번에 당진에 대한 신작을 제작하면서 애니메이션 2점을 새로 만들었는데 애니메이션 2점과 오브제 작업 1점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처음 시작한 거는 제가 코로나 시기 때 한국에 들어와서 너무 할 일이 없어서 마스크 공장에 잠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곳에서 진짜 매일매일 마스크를 진짜 하루 종일 포장을 하면서 진짜 제 뇌가 사라져버리고 제가 기계의 일부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번 느껴봤고, 또 작년에 제가 울산에서 레지던시 생활을 했는데 엄청난 그 현대자동차 거대한 그 공장 바로 앞에 레지던시가 있었어요. 제가 매일 그 공장 연기를 맡고 그거 출퇴근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또 그 공장 견학도 해봤는데, 공장 견학하면서 그 속에 또 노동자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제가 인간이랑 사회랑 노동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또 이런 생각을 그 당진에까지 이어왔어요. 제가 당진에 작년부터 되게 많이 방문을 하면서 여기서도 되게 거대한 그 제철 공장과 화력 발전소를 봤는데요.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 강철 인간 제조 공정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이 애니메이션에서 저는 이런 막 거대한 산업 속에서 이렇게 인간들이 노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노동이 되게 인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재료로 사용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절대 갈리지 않고 되게 태워지지 않은 되게 끄떡없는 그런 강철 인간을 만들고자 했어요. 근데 또 그 애니메이션 속 강철 인간 제조 과정 속에서도 또 인간이 연료로 다시 소비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애니메이션은 잘못된 인공 강우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이거는 그 인공 강우랑 화력 발전소에서 모티브를 받았는데, 일단 첫 번째 장면에서 그 거대한 화력 발전소가 나타나요. 그래서 화력 발전소에 그 수증기가 솟구치는데, 그것은 그 안에서 그 인간들이 태워져 가지고 연기가 되어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런 구름 인간이 되거든요. 근데 또 땅은 엄청 지구 온난화나 화력 발전소의 엄청난 열 때문에 엄청 땅이 메말라 버려가지고 피조차 메마르게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메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그 인공 강우 시스템이 도입돼요. 메마른 피방울과 피수증기와 또 그 인공 강우 구름 씨앗이 합쳐져가지고 엄청 수상한 그 비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고, 또 되게 첫 번째 애니메이션 강철인간 제조 공정에서 등장하는 그 기계도 떨어지는데, 그 틈에서 인간이 또 이렇게 자라나게 되거든요. 수상한 생명체들이 자라면서. 하여튼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 좀 뭔가 그런 인공적인 것들 사이에 뭔가 끼인 그런 인간들을 표현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뭔가 또 인공 강우가 되게 장점과 단점, 득과 실이 되게 극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과 실을 또 해결하기 위해 또 인간이 또 희생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그런 걸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번 신작에 대해서 김태희 필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잘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저도 느낌 바는 비슷한데요. 이제 제한된 자원이나 제한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어쨌든 경쟁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 경쟁에 놓인 상황 속에서 외부의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 압력이 물론 이제 잘 되라고 하는 것일지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사람을 짓누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을 야기하고 개인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자책감을 야기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행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해하거나 어쩌면 이질감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신체적인 환경으로 표출이 된다면 마치 도플갱어 같은 작업처럼 이제 자기가 분열해가지고 자기 자신과도 싸우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고, 위층의 이제 작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강철 인간 제조 공정이나 잘못된 인공 강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제한된 상황에서의 경쟁을 다루고 있는데, 잘못된 인공 강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슬로 만들어진 새롭게 나타난 피규어라고 해야 될까요? 피규어이자 어느 정도는 기계화되어 있는 그 물체가 자신의 팔을 절단하고 거기서 흘러나온 피로 하여금 반대편을 이제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이제 제공하게 되는데, 그러한 제공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작가가 여전히 자기 신체를 어떻게 보면 훼손하고 있는
자기 소모적인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한 단계 나아서서 어떤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 그리고 이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느낌이 있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충분히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태희 필자님께서도 비평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 중에서도 어떤 그 작가의 작업의 어떤 시기별로 좀 변화되는 지점들, 그것을 어떤 하나의 옴니버스들의 어떤 시퀀스와 어떤 한 세계관을 형성하는 한 편의 어떤 그 영화처럼 필름으로 또 이렇게 바뀐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의 어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초기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마치 실험처럼 되게 먼 시점에서 마치 이 스크린 안에 갇힌 피규어를 지켜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24년도부터는 이 시점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고 이 사람의 내면을 마치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25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당진에서 한 신작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인의 그 심정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의 문제 같은 거를 조금 헤아려 보려고 하는 거에서 시선이 점점 옮겨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육체 자체도 예전에는 이제 단순히 절단이나 뽑혀 나가거나 이 손가락 하나하나가 마치 민달팽이처럼 이질된 존재라고 느끼게 되거나 그런 감각에 집중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몸을 구성하는 피나 뼈 같은 것들에 대해서 면면히 탐구를 하면서 마치 육화되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완전히 육화가 완성된 다음에는 다른 타인과 사회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용기가 이제 생긴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감상을 좀 남겨봅니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가치 판단이 제목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전시 제목이나 아니면은 이제 작품 제목에서 뭐 잘못되었다거나 뭐 불완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내세우는 게 있는데, 그게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경향도 있지만서도 이제 굳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세계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바꿔 나가기를 상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번 전시 제목도 한번 같이 겸사겸사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제가 그 전 제목이 뭐 불완전한 뭐 부정확한 그런 게 들어갔는데, 저는 뭐 여기서 뭐 더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그 상태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그게 뭐 이렇게 남아있길 바라고, 그 두 번째 질문, 그 이번 전시 제목 달팽이는 빠진 내를 삭제한다는, 사실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까도 언급했던 반복되는 노동의 경험에서 이렇게 진짜 제 뇌가 달팽이가 빠져서 사라진다 그런 감각을 받아가지고 일단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작가님 작업 보면은 이제 식물에 대한 모티브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것이 마치 식물처럼 움직일 수 없이 가지치기 당하는 식물처럼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람의 그런 심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피부가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신 작품도 있고, 식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체랑 어떤 관계를 좀 연결시켜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그 자연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뭐 곤충도 엄청 좋아하고 사람 빼고 다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관찰하고 되게 소중히 아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인체랑 되게 닮은 지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낙엽 같은 거는 그 완전 메말라 버려서 이렇게 뒹굴뒹굴 바람에 그 흩날리는 그 낙엽들이 진짜 그 우리가 각질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맨날 인간이 그런 것처럼 되게 연약하게 굴러다니는 것 같고, 가지는 이렇게 뻗어나는 가지는 진짜 뭔가 혈관이 우리 몸에 뻗어나가는데, 또 그 어떤 혈관은 내 이거 인체 바운더리를 넘어서까지 뻗어나가는 것 같고, 그런 게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나는 게, 처음 작업을 봤을 때 그 인상 중 하나가 이 작가가 사람을 좀 안 좋아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다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사람 이야기를 많이 좀 이렇게 우화적으로 풀어내고 있어서 또 대단히 또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구나 감사하게 또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전영현 작가와 김태희 미평가와 함께 달팽이는 빠진 내를 삭제한다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의 그 두 분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